안녕하세요. 의대를 포기한 수학 강사 유진수입니다. 제가 의사를 포기하고 수학을 가르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저한테는 이렇게 재밌는 수학이 누군가한테는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수험생일 때도 누군가 가르쳐준 내용이 아닌 내가 직접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누가 정리해서 가르쳐줬다면 더 빠르게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수학 개념 위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잡아주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수투 문제에서 다항함수의 극한 형태로 문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빠르게 해석해내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3개의 극한을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첫 번째 식은 분모는 1차, 분자는 2차.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할 거예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가 3차, 분자의 차수가 2차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자, 3번은 분모는 3차, 분자도 3차니까 차수가 똑같네? 그럼 우리 뭘로? 최고차항의 개수비 해서 2로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결과를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x가 무한대로 가는데 gx분의 fx는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근데 앞에 한번 볼까요?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가 뭐였어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거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몇 번에서 3번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됐었죠? 최고차항 개수 b를 가져왔었죠. 그러면 저희가 gx의 차수와 fx의 차수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gx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k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으면 최고차항 개수비가 얼마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항은 ak가 개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n차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fx랑 gx의 최고차항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단순히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에서 결론을 뒤집었을 때 분모와 분자를 분석을 하는 것도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자, 2번을 조금만 더 땡겨오면 우리가 문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2x분의 fx가 3이에요 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아, fx는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몇 차겠다? 3차겠다. 자, fx는 3차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고차항 개수비가 3이라는 거고 분모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분자 최고차항 개수는 3이 되겠네. 그럼 저희가 fx는 3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가 a가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 바로 fx의 최고차항을 ax m제곱이에요. 이렇게 최고차항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극한값 계산하는 거에서 결론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결론을 뒤집어서 생각한 걸 토대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바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0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식을 계산해 봅시다. 자,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를 약분해서 한 놈을 0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엔 우리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분의 2x 플러스 1. 근데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어디로 가요? 1로 가네요. 그럼 우리가 얘는 뭐다?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 주면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6x
그럼 분모는 1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는 0으로 가네요. 몇으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라는 것까지 저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3번.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이다.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2로 가요? 3으로 가요? 그럼 우리 몇으로?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극한값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금 보면은 분자가 0으로 가지 않고 1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항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번에서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이유도 상수항 때문이고요. 3번에서도 상수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수항 어떻게 만들어지죠? 가장 낮은 차수들로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 상수항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가장 낮은 차항에 대해서 만들어진다. 분자는 가장 차수 낮은 놈이 1차, 분모는 가장 차수 낮은 놈이 2차. 그럼 가장 차수 낮은 애를 우리가 최저차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저차항이 차수가 분자의 최저차항 차수보다 클 때는 우리 뭐 한다? 발산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저차항 차수가 분자의 최저차항의 차수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우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분모의 최저차항 차수랑 분자의 최저차항 차수가 어떠면? 같으면 몇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 결론을 거꾸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1번 fx랑 gx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건 f의 최저차항 차수가 어떨 거라는 거야? g의 최저차항 차수보다 클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 2번처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f의 최저차항 차수랑 g의 최저차항 차수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결론까지 저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스텝만 더 가볼게요. 우리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이 수렴값은 뭘 가져온 거예요? 가장 차수가 낮은 애들의 개수비 2분의 3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A가 뭐다? fx, gx의 최저차항 개수비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gx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고 플러스 2x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fx는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 어쩌고저쩌고 썰라썰라 막 나와 있는데 결국 몇 차에서 끝나야 돼? 가장 낮은 차수가 2차에서 끝나야 되고 최저차항 개수비가 a니까 개수가 2a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n제곱분의 fx가 a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fx가 어떻게? 몇 차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 axn제곱으로 끝날 거다. 요렇게 우리가 가장 낮은 차수의 항, 즉 최저차항에 대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x가 0으로 갈 때랑 무한대로 갈 때를 각각을 우리가 최저차항, 최고차항에 대한 단서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살펴봅시다. 자, 예제 1번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2로 수렴한다라는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네. fx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2차고요. 최고차항 개수 b까지 따지면 2x제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어디에서 끝나겠다라는 거야? 3x에서 끝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2차랑 1차 사이에 항이 더 있을 리가 없잖아. 즉 중간에 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fx는 그냥 우리가 2x제곱 더하기 3x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2x 세제곱이 4라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몇 차야? 2차야.
그럼 분자가 2차여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4겠구나. 그럼 잘 봐. fx 빼기 2x 세제곱이 4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2x 세제곱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조건.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분의 fx가 뭐다? 1이다. 자, 이때 뭐 봐라? 최저차항 봐라. 분모의 최저차항이 몇 차니까? 1차니까 분자의 최저차항도 어떨 거다? 1차일 거다. 그러면 분자의 최저차항이 1차일 건데 우리 2차까지는 정보를 알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1차에서 끝나겠구나. 그 다음 분모의 1차항 계수 1이니까 분자의 1차항 계수도 얼마겠다? 1이겠다. 해서 fx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제 2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x는 f-x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항식의 관점에서 보면 잘 봐요. x를 짝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x를 똑같이 짝수번 제곱한 거랑 똑같고요. x를 홀수번 제곱한 거는요. 마이너스 x를 똑같이 홀수번 제곱한 거랑 부호가 반대예요. 짝수번만 거듭 제곱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x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fx는 f-x예요 라는 조건을 무슨 관점? 다항식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짝수 차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두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각각 극한값을 따지고 있네요. 자,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몇 차야? 4차야. 마이너스 2,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그럼 fx 마이너스 4x 4제곱이 마이너스 2x 4제곱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럼 fx는 2x 4제곱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자,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최저차항 얼마야? 2x 제곱이야. 그럼 fx 최저차항도 2차여야 되고요. 개수비가 4니까 fx는 몇에서 끝나야 돼? 8x 제곱에서 끝나야 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라면 fx에서 4차항과 2차항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3차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fx는 f-x. 다항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한다? 짝수 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3차항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중간에 4차항과 2차항 사이에 항이 껴 안 껴? 안 껴요. 그럼 우리 fx를 어떻게 해? 2x 4제곱 더하기 8x 제곱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풀이법은 함수를 추론하는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이미 체화가 되어서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개념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유형인 거죠. 자, 이 파트는 나중에 미정계수를 다루는 중간 난이도의 사전 문항들 중에 조건 중 하나로 나오니까 꼭 잡고 나가야 되겠죠.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면 이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문제들도 받을 수 있으니 들어와서 자료도 받고 복습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